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거버넌스 트렌드가 각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거버넌스란 쉽게 말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부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거버넌스예요. 그럼 AI 거버넌스는 뭘까요? AI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EU에서 만든 AI 액트나 GPAI 행동 강령, UN의 글로벌 디지털 협약, 이런 것들이 모두 AI 거버넌스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게 산업과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와 규범 하나가 바뀌면 산업 전체 판도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은 승자 산업과 패자 산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AI 거버넌스 트렌드가 산업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과거에는 빠른 자가 승자였다면 이제는 신뢰받는 자가 승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직접 수혜 산업입니다. REGTCH 규제 준수 기술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기업들이 GPAI 행동 강령을 준수하려면 모델 투명성 보고나 저작권 관리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EU 행동 강령에서 권고하는 모델 문서화 양식이나 저작권 필터링 기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스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AI 보안과 안전성 검증 서비스도 완전히 새로운 영역입니다. AI 모델 평가, 데이터 윤리 컨설팅, 바이어스 감지 솔루션, 과거에는 없던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반도체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수혜 산업입니다. 전통 산업 중에서 AI 기술을 신뢰성 있게 도입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들이에요. 의료 제약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신약 개발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EU AI 액트에서 의료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엄격히 관리하지만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 높은 의료 AI만 시장에 나오게 되어서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검증된 AI로 공정을 최적화하면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요. 금융업에서는 AI 리스크 관리나 신용평가의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위험에 노출된 산업입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산업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과거에는 플랫폼들이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학습시켰지만 이제는 데이터 출처 공개와 라이선싱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임승차식 모델은 이제 지속 불가능해요. 음악, 이미지 등 창작 산업도 AI와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배분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못하면 도태될 수 있어요. 감시보안 산업 중에서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 예를 들어 무분별한 얼굴 인식 CCTV 같은 건 일부 관할에서 금지되어 시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치사슬 관점에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상류 부문에서는 데이터 공급 및 처리 산업이 핵심이 되었어요. 투명성과 저작권 요구로 인해 AI 훈련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합법적 데이터 세트 공급업체나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새로운 밸류체인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 게티 이머저즈나 SHUTTERSTOCK 같은 기업들이 AI 훈련용 라이선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등 AI 인프라 공급자도 미중 분쟁 영향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어서 지역별 공급 라인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어요. 중류 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던 영역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스타트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EU 행동 강령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중소 AI 기업들, 예를 들어 미스트럴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를 높여서 대형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델 제공자, 빅테크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규제에 정통한 중간 조력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하류 부문에서는 최종 산업 적용 단계에서 수요자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덕분에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요구가 높아지자 금융, 의료 등 수요 산업이 규제에 부합하는 AI만 도입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이는 밸류체인 상에서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기업들의 교섭력 상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밸류체인 단절 사례도 있어요. EU 규제를 따르기 싫어하는 AI 기업이 유럽 시장 철수를 택하면 그 공백을 현지 대한 기업이 채우거나 해당 분야 서비스가 아예 축소되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협력 트렌드가 산업별 성장 사이클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동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한때 고성장 산업이었지만 AI를 통한 여론조작 위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성숙기 산업처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틈새에서 고성장으로 격상되는 산업들도 있어요. 사이버 보안 산업이나 디지털 교육 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과거에는 틈새 시장이었지만 GDC 등에서 디지털 신뢰와 접근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성장 산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특히 AI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디지털 교육도 UNGDC의 디지털 격차 해소 목표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해요. 많은 기업들이 AI 규제 대응을 위해 설비 투자와 R&D 투자 배분을 조정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은 대형 AI 모델 훈련에 막대한 자본을 쏟던 전략에서 효율화 및 안전성 투자로 일부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펀AI나 구글은 초대형 모델 경쟁 속도를 조절하면서 AI 안전 연구팀 확충,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 단순 확장 일변도에서 질적 개선 사이클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M&A 전략도 변화하고 있어요. AI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던 흐름에 더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기술 스타트업 인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내재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규제가 신규 진입 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진입 장벽 상승 효과도 있어요. AI 개발사에 많은 의무를 부과하므로 초기 진입 장벽이 상승해서 빅테크 등 기존 플레이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CCIA 같은 업계 단체는 행동 강령이 서명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비서명 기업 대비 경쟁 열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입 장벽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규범 덕에 스타트업도 준수 지침을 따라하기만 하면 시장 참여가 용이해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오픈소스 AI 커뮤니티에는 EU 규범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줘서 신뢰성만 담보한다면 진입이 허용되는 기반을 제공해요. 결과적으로 산업별 성장성과 경쟁 구도는 규제 적응력이라는 새 변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의 역전 가능성도 존재하는 역동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섹터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 투자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컴플라이언스 보안 섹터입니다. REGTCH,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이 섹터는 규제 강화와 함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ETF나 개별 종목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인프라 섹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반도체 AI 칩 섹터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칩 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해서 진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요. 조건부 투자 섹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EU AI 액트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지만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품질 높은 의료 AI만 시장에 나오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의료산업 신뢰도 향상과 보험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섹터입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재교육 부담이 있어요. 독일, 한국, 일본 등 제조 강국의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업 섹터입니다. AI 활용한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에 기회가 있지만 규제 준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기존 대형 금융기관보다는 핀테크나 REGTCH 솔루션 업체가 더 유망할 수 있습니다. 신중 접근 섹터도 있어요. 첫 번째는 통신미디어 섹터입니다. 규제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 콘텐츠 저작권 이슈로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섹터입니다. 여론 조작 위험,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등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성장 모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원자재 수요 변화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반도체 원료인 히토류, 리튬, 니켈 등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예요. 공급망 이슈로 가격 변동성이 클 전망이어서 관련 원자재 ETF나 광산업 주식으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원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등 특정국이 지배하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통신 인프라 관련 산업도 유망합니다. 케이블, 위성, 오지 장비 등은 GDC 추진으로 개도국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 성장 기회예요. 이를 테마로 하는 인프라 펀드나 통신주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죠. AI 서비스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REIT나 관련 건설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도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규제에 적응 못한 기업이 도태되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업자가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산업 내 몰락하는 기업 vs 성장하는 기업을 옥석가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M&A나 기업 분할 등의 이벤트 드리븐 투자 기회도 포착할 수 있어요. 예상되는 M&A 패턴을 보면 첫째, 빅테크의 컴플라이언스 기술 인수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대형 IT 서비스 기업이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전통 기업의 AI 역량 확보입니다.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전통 산업이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통합입니다. 각 지역의 규제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기업 간 통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M&A 동향을 미리 파악하면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 급등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도 있어요. 규제 변화 리스크가 첫 번째입니다. 규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거나 더 엄격해질 경우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표준 분열 리스크도 있어요.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기술 표준이 분열될 경우 일부 기업이 시장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과도한 기대 리스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다면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인력 부족 리스크도 있어요. AI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일부 기업이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위험도 있어요. 투자를 고려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입니다. AI 거버넌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에요. 무엇보다 각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산업 분석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충분한 개인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특히 AI 관련 투자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접근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거버넌스가 가져오는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핵심 메시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빨리보다 신뢰받게 하는 산업이 승자가 됩니다. 규제 준수 능력이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가 되었어요. 둘째,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성장주 가치주 구분보다 규제 수혜 피해 여부로 섹터를 구분해야 해요.
셋째, 구조조정 과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산업 재편기에는 항상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AI 거버넌스가 만드는 산업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변화를 미리 읽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결국 승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